답은 AI 반도체, 또 최대 2차 전지 비교 분석, 2차 전지와 조선 수익의 길, 점상과 함께하는 특별 강연회. QR코드를 인식해 확인해보세요. 자, 오늘 장 이렇게 모아놓은 정보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더 봐야 될지 좁혀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닝 스탠바이가 되겠고요. 오늘도 바로자산 운용의 윤정식 상무께서 함께해 주십니다. 상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미국 시장 나스닥의 흐름이 상당히 긍정적인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반도체가 참 눈에 들어오는 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개장 전 봐야 될 체크포인트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미국 증시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제 전일 이 방송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다우지수 4만 포인트 돌파를 말씀드렸었는데 다우지수는 조금 아쉽게 4만 포인트 다시 살짝 밑으로 내려왔는데요. 근데 다우지수 내려왔는데 나스닥이 또 좋았죠. 나스닥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 주셨던 대로 반도체가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엔비디아 실적이 이제 내일 나오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엔비디아 상승했고요. 엔비디아 올라가니까 다른 반도체주들도 분위기 좋았습니다. 그래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같이 상승했고요. 이렇게 되면 국내 증시 오늘 분위기 좋을 것 같죠.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분위기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다라는 점. 어제 이 HLB 그룹의 여파가 이틀째 이어지면서 국내 증시 코스닥 하락했고 코스피도 하락하는 분위기도 있었지만 다시 상승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이 상승 안에는 반도체의 힘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을 했습니다. 이 모습들이 오늘도 비교적 긍정적으로 미국 시장의 모습이 국내 시장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반도체가 빠질 수가 없죠. 지금 이 24년도는 반도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여기에 이 반도체의 큰 상승을 이끌었던 이 엔비디아, 사실 작년까지 합치면 최근 1년 동안 200% 넘게 올랐고 금년만 100% 넘게 올랐습니다. 기염을 토하고 있는데요. 이 엔비디아의 실적이 이번 주 내일 나오게 됩니다. 이 AI라는 화두를 던지면서 가장 앞장서서 달렸던 게 엔비디아였고요. 이 엔비디아의 누가 납품을 얼마나 언제 하느냐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움직였던 만큼 엔비디아의 실적 그리고 향후에 대한 방향성까지 좀 나오거든요. 전망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나오기 때문에 엔비디아의 실적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 엔비디아가 상당히 좋은 이 전망을 제시하거나 아니면 내일 FOMC에서 굉장히 금리 인하에 대해서 요즘에 목소리 많이 나오고 있죠. 이런 목소리들이 내일 나온다면 제가 계속 좀 박스권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이 박스권을 다시 돌파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이다라는 점. 그 중에 가장 큰 요인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엔비디아인데 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미국 시장에서 상승을 했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도 전일 코스피 상승을 했습니다만 HLB 그룹주 이틀째 영향이 있습니다. 거래량 굉장히 많이 실렸고요. 하한가가 살짝 풀리기도 했었습니다만 결론적으로는 다시 하한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단기적으로는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은 상황이고요. 길게 봤을 때 분명히 다시 한번 상승 충분히 가능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영향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분위기가 코스피 시장만 못하죠. 상당히 코스피 시장과는 온도 차이가 좀 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이 더 HLB도 대형주지만 이 HLB에 대한 영향이 더 코스피로 눈이 가게 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제가 온도차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코스피에서도 더 대형주 중에서도 좀 더 안정적이면서 실적이 좋은 자동차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은행이라든지 이렇게 실적 좋은 이런 종목들이 좀 더 많이 포진이 되어 있는 게 코스피죠. 그래서 코스피가 좀 더 강하게 반등하는 그런 요인으로도 작용을 했고요. 계속 시장은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리고 좀 더 대형주에 포커스를 맞춰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늘어나면 코스닥 시장 레벨업은 될 텐데요. 유동성이 드라마틱한 속도로 빠르게 늘어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6월 금리 인하 이 정도이고 금년에 한 2번 정도 이게 거의 최대치일 것 같은데 이 유동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장이 기대했던 것만큼 6번 이렇게까지 늘어나기는 힘들기 때문에 당분간은 대형주 위주로 포커스를 맞추시고 그 중에서도 실적 그리고 좀 더 좋은 가능성이다라면은 금리 인하가 좀 더 빨라지거나 금리 인하 횟수가 좀 더 늘어날 것 같다.
유동성이 좀 더 풍부해진다 그러면 박스권 상단이 올라가겠죠. 2,750이 아니라 2,85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능성, 긍정적인 가능성은 열어두시되 실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반도체, 은행, 화장품, 자동차 실적 지금 다 잘 나오고 있는 이런 종목들, 뭐 박스권이어도 주가의 움직임들이 좋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포트폴리오를 우선을 압축시키셨다가 이 시장이 한 번 더 레벨업할 타이밍을 좀 기다리시는 그런 전략으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말씀 쭉 들어보니까 국내장은 이래저래 반도체가 오늘도 핵심이 되겠고요. 또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종목 선택은 대형주, 그리고 실적주, 어제도 또 실적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지수는 점진적인 상승에 대한 가능성이 있을 전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모닝 관심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어떻게 가져가십니까? 네, 부실 PF에 4조 원의 공적 자금이 투입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 부동산도 우리나라도 문제가 지금 굉장히 안으로는 좀 많다라고 좀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손을 대면 나아질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 부동산이 주식시장도 굉장히 큰데요. 주식시장보다 부동산 시장이 압도적으로 큽니다. 뭐 다른 나라들도 그렇지만 경기가 좀 어렵고 경제가 좀 많이 다운이 됐을 때 토목공사 많이 하죠. 그만큼 부동산의 자금이 상당히 좀 잘 돌아야 다른 금융 쪽으로도 채권이라든지 주식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으로도 분위기가 좋아집니다. 지금 주식시장이 국내 주식시장은 사상 최대치 못 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경기가 조금 이 미국 시장보다 못한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부동산이 좀 살아나야지 이 경기도 같이 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산에 대한 정책과 그리고 건설주들까지 좀 엮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PF 뉴스 보시면 많이 나오죠. PF가 정상화가 되지 못하고 PF 사업장 멈춰 있는 데가 많고 부실, 부도, 뭐 건설사들 문을 많이 닫는다 이런 뉴스들 많이 나오는데 그만큼 부동산 시장, 부동산 개발 시장 굉장히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해서 공적 자금이 4조 원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4조 원이 어떻게 투입이 되냐? 대표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려워졌을 때 우리 IMF 서브프라임 이때를 생각하면 공적 자금이 나오죠. 지금은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에서 돈이 들어갑니다. 이 캠코에서는 1조 1천억 그리고 LH에서는 3조 원의 이 기금이 투입이 되는데요. 이 기금을 가지고 부동산을 매입을 하게 됩니다. 부동산이 우선은 지금 개발이 못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부동산을 매입을 하는데 매입을 좀 유인하기 위해서 비싼 가격에 살 수는 없죠. 좀 싼 가격에 사고 매입을 유인하기 위해서 재매입에 대한 우선권을 부여를 해줍니다. 그래서 부동산 상황이 좀 더 좋아졌을 때 1년 혹은 2년 뒤에 2년 안에 사갈 수 있는 그런 유인책을 주면서 지금 조금 싸게 팔더라도 싼 가격에 다시 사갈 수 있기 때문에 이 공적 자금을 활용해서 부동산을 좀 벗어나자. 이런 이 정책을 좀 투입을 했는데요. 이 신속하게 사업장을 정리하기 위한 이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4조 원 가지고 이런 큰 사업장들 몇 군데는 해결이 되겠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해결되기에는 여전히 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 이런 부분이 한 가지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 공적 자금을 가지고 이 투입되는 사업에서 우선 매수권 부여를 두고 금융업계와 건설업계에 이런 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 있다라는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에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건 좋습니다. 돈이 들어가면 이 시간이 조금 더 걸릴 뿐이지 이 부동산 사업장들 중에서 충분히 정리되는 사업장들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긍정적이나 여전히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점, 도덕적 해이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이 진행이 될지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물음표가 좀 남아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부동산의 문제점들, 그 해결 방안들, 이런 것들을 이제 주식시장으로 연결을 해봐야 될 텐데요. 그렇다면 종목을 고를 때 어떤 기준으로 어떤 종목 보십니까? 네, 현대건설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게 부동산 시장이 풀리기에는 돈이 좀 더 많이 부족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4조 원은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런 PF 부실 사업장 정리하기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한 돈이거든요. 그래서 국내에 있어서는 PF가 좀 살아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시간과 자금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 쪽 실적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사실은 현대건설 좀 더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해외 플랜트 중심으로 90조 원의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플랜트에 있어서는 실적이 견조하게 24년도에 나온다라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국내에서도 이제는 대형 건설사들 위주로의 사업들이 재편이 될 겁니다. 뭐 중소형 건설사들까지 합치면 수백 개의 건설사가 있지만 이제는 1, 20위권 굉장히 좀 상위권에 있는 건설사들 위주로만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만 앞으로는 건설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대형사, 그중에서도 해외 수주 잔고를 많이 가지고 있는 현대건설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연 언발의 오줌 누기가 될지 해외 쪽으로 판로가 연결되어 있는 현대건설 얘기해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떤 겁니까? 네, 역시 실적 얘기인데요. 이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 수출 기업이 기대가 되면서 2분기도 호실적이 이어간다라는 내용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계속해서 이런 시장에서는 볼 게 기본인 것 같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또 섹터를 좀 정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뭐 항상 실적이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는 주식시장에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를 할 수가 없는데요.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정체돼 있거나 시장이 좋지 않을수록 실적에 계속적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마침 이런 이 기사가 좀 났길래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1분기는 반도체 독주입니다. 항상 반도체가 좋지 않으면 국내 경기, 이 무역 수지는 좀 안 좋아지게 되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 국내 무역 수지 상당히 좋지 않았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반도체가 좋지 않았다라는 점. 뭐 기업들만 놓고 보더라도 적자가 났죠. 반도체에서는 수조 원의 적자가 나면서 국내 경기가 흔들릴 정도로 좋지 않았었는데 1분기에 드라마틱하게 반전했습니다. 반도체 독주가 나타났는데 2분기도 반도체가 좋습니다. 2분기도 반도체에 대한 긍정적인 모습이 있지만 여기에 이 친구들이 좋은 친구들이 좀 더 나타납니다. 이 자동차 그리고 화장품에 대한 실적이 좋은데요. 이 원달러 환율이 강세를 보여줍니다. 반도체도 좋고요. 그러면 화장품, 자동차 수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같은 물건을 팔더라도 마진율이 좋거나 국내에선 같은 가격이지만 좀 더 가격을 할인해서 팔 수 있기 때문에 매출액이든 영업이익이든 어디든 도움이 되죠. 이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국내 이 수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상당히 좀 좋을 가능성이 있고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 그렇기 때문에 뭐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낙관적인 경기 전망들 계속적으로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1분기 경제 성장률은 직전 분기 대비해서 1.3% 성장을 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3% 이상 높은 수준이거든요. 긍정적이다라는 점. 근데 부담이 되는 부분들은 있죠. 미국 경기가 너무 빨리 올라갔습니다. 미국 경기는 분명히 1분기까지 상당히 좋은데요. 근데 이제는 2분기부터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우려감이 있는데, 근데 여기에 또 반전에 대한 의견도 나올 수 있죠. 2분기 경기 좀 떨어지고, 혹은 3분기에 대한 우려감이 있으면 금리 인하를 좀 더 서두를 수 있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당분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은 계속적으로 좋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실적 더하기 수출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종목들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가장 긍정적으로 보십니까? 네, 화장품 대장주죠. 이 아모레퍼시픽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뭐 굉장히 주가가 좋았습니다. 그러면서 뭐 이 아모레퍼시픽 최대 주주의 재산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느냐, 뭐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런 얘기가 몇 년 전에 나왔었죠. 근데 사드 이후로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우선 수출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 수출이 중국 위주였다라면 이제는 북미에서의 호실적이 상당히 좀 높게 나오고 있다는 점. 그리고 국내에서도 국내이지만 국내에서도 면세 위주로 실적이 상당히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영업이익단이 굉장히 크게 올라갔다라는 점. 그리고 아킬레스건 중국이 있었는데 중국이 적자가 큰 폭으로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2분기, 3분기를 바라보면 흑자 전환도 기대해 볼 수 있을 정도로 아킬레스건에 대한 적자는 상당히 빠르게 축소가 됐다. 그러니까 면세와 해외는 줄을 가능성보다는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아킬레스건 중국은 적자가 줄어들었다. 실적 더 좋아지겠죠. 2분기 실적도 충분히 좀 기대해 볼 만하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장 큰 종목으로 또 말씀을 좀 해주셨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키워드는 오늘 뉴스하고 상관없이 이 상무님의 인사이트 속에서 지켜보는 종목에 대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건가요?
네, NC소프트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경기가 좋아지고 지금 FOMC, 엔비디아 실적 다 좋게 나오고 주가가 레벨업 된다라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실적 좋은 반도체, 자동차, 화장품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은데요. 여기에만 치중하지 마시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가격이 좀 싼 종목 중에서 실적이 올라가는 그런 종목으로 또 하나 골라봤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좀 다변화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준비를 해봤는데요. NC소프트입니다. 이 NC소프트는 사실 게임이 좀 부진했죠. 리니지라는 걸출한 게임이 있기 때문에 캐시카우가 풍부했죠. 계속적으로 캐시가 나왔고요. 그러면서 부동산도 많이 매입을 해서 자산도 굉장히 많이 가진, 사실 특이하죠. 소프트웨어 게임 회사인데 자산이 많이 가지고 있다. 돈 많이 벌었을 때 부동산 많이 매입을 했습니다. 이 풍부한 현금을 바탕으로 자산을 많이 매입을 했는데 한 게임에 한두 가지의 소수의 게임에 기대다 보니까 이 게임의 매출이 줄어들면 회사가 많이 매출액이 줄어들고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게 되죠. 이런 부분들을 몇 년을 겪었는데요. 이제는 NC소프트가 좀 달라졌습니다. 경영에 대한 효율화, 인력 구조 조정 통해서 비용 효율화, 자산 유동화 이런 부분을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이루고 있고요. 그러면서 비용이 적게 나간다라는 점, 그리고 이 유동성이 그래도 상당히 좀 좋습니다. 이 풍부한 유동화를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M&A를 통해서 기업 가치를 향상시킨다라는 점. 사실 굉장히 좋은 점은 주주환원 정책입니다. 계속적으로 국내에서 주목을 하고 있는 그런 이슈이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기존에 잘 나가는 게임들 잘 있고요. 신작들 계속적으로 출시가 되고 있고, 이 부담이었었던 인력에 대한 이 인건비 구조조정했고요. 그리고 유동화를 통해서 주주환원 정책까지 플러스 알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도 지금 부담이 좀 덜하죠. 그렇기 때문에 NC소프트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 나 혼자서 레벨업과 관련된 얘기들 때문에 게임들이 좀 돋보이고 있고 또 신작에 대한 모멘텀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자, 오늘은 NC소프트에 대한 부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수출 게임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로 오늘 시장 잘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모닝 스탠바이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으니까요. 이 부분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성우 투자하십시오.